예, 뭐 그래서 뭐 아직 20분은 안 됐는데 그냥 할게요. 예. 두 번째 문제는 그냥 KMP 알고리즘을 그래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T랑 P를 입력받고 P에 대해서 실패 함수를 구해주신 다음에 그 실패 함수를 이용해서 T에서 매칭을 하시면 되겠죠. 예. 뭐 코드는 제가 또 그 짜서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고 자세한 구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치하는 패턴을 찾았을 때, 즉 탑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도 이때도 여전히 좋아해서 막 다시 찾아야지 이러고 0층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A, B, C, D, A, B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네, 탑의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도 여기로 한번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돼요. 네, 일치하는 부분에서도 실패 함수를 적용해서 그 다음 문자부터 찾을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놓는, 네, 이제 그런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문제 읽는 시간은 제가 스킵을 할게요.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길이 L인 문자열이 있는데, 사실 이 문자열은 어느 부분이 반복되는 문자열이었다. 네, 뭐 이 부분이 이렇게 반복될 수도 있죠. 이렇게 반복되는 문자열이었다. 그 중에 L개를 앞에서 따온 거죠. 네,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을 때 가장 문자열의 크기가 작으면, 이 반복되는 문자열의 크기가 작을 때는 크기가 몇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L이 다 A로 차 있었다. A 이렇게 차 있었다. 그럼 답은 1이죠. L이 AB 였다. 답은 2죠. L이 ABC 였다. 답은 3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지? 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L이 있는데 문자열이 반복됐대요. 그러니까 뭐 한 여기까지 문자열이 있었는데 얘가 만약에 반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반복됐어요. 이 문자열이 반복됐다고 해봅시다. 아니면은 이제 뭐 원래 문자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였는데, 이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 원래 문자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복되는 거였는데 이 다음부터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 예, 이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 이 화살표만큼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이 다음 부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같아지죠? 만약에 이렇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일치해요. 그러면 만약에 좀 더 문자열의 길이가 짧아서 이 정도가 반복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반복됐다면? 여기 조금 애매한데 얘를 여기까지로 할게요. 예. 이렇게 반복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반복됐다면 보면은 여기 동일하죠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가 동일하니까 여기 이 자른 부분, 요 자른 부분까지가 다 일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치하게 되겠네요. 지금 여기 한 칸, 두 칸 가고 여기 꼬다리 부분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과 일치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일치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일치합니다. 네, 뭔가 패턴이 보여요. 어떤 패턴이 보이죠? 항상 문자열이 반복됐다. 그러면 접미사의 길이와 접두사의 길이가, 그러니까 접미사와 접두사가 같은 길이에서 일치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지금 문자열이 절반보다 더 넘는 길이에서 반복됐다. 그러면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L이 있고 문자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일할 겁니다. 이 부분이랑 동일할 거예요. 접두사랑 접미사가 동일합니다. 절반보다 더 작은 케이스에서 이렇게 반복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잘린 부분, 요 잘린 부분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잘린 부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동일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할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요 부분이랑 같게.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 얘 접두사잖아요. 아니 접미사잖아요. 얘 접두사잖아요. 그러니까 접두사의 길이와 접미사의 길이가, 아니지, 접두사와 접미사가 같은 길이에서 일치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이거 뭐였죠? 아까 본 거 있죠? 아까 본 테이블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테이블을 봤냐면 실패 함수를 봤습니다. 실패 함수가 뭐였어요?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실패 함수가 뭐였냐? 실패 함수 fi는 i에서, 그러니까 i번째까지 쓴 문자열에서 접두사와 접미사의 길이가 같은 것, 접두사와 접미사의 길이가 같은 것 중 가장 크기가 클 때, 접두사와 접미사가 같을 때 그 중에서 가장 큰 길이, 이걸 fi에다가 적었어요.
예,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문자열은 여기 L번 문자까지 쓴 길이 L짜리 문자열이잖아요. 여기서만 실패 함수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실패 함수를 찾아서 이 길이 L짜리인 이 문자열에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같을 때 얼마의 크기를 갖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그 크기가 나왔다. 이만큼이 x다. 그러면은 이 x가 겹치지 않아요. 즉 x가 절반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문자열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L-x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문자열의 길이는 L-x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x가 절반을 넘었어요. 이렇게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길이도 x죠? 그러면 저 반복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L-x를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동일합니다. x가 됐건 L-x가 됐건 가장 작은 부분은 일단 L-x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가장 작으려면. 그러니까 그냥 x를 구해주시고 x가 있다. 그러면 뭘 찍어주시면 되냐? L-x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 함수를 구하는 그 공식을 여기서도 그대로 사용하셔갖고 i번째 문자에서 그러니까 L번째 문자까지 봤을 때 접두사와 접미사가 같은 것 중 가장 긴 길이 그거를 구해서 x라고 하면 전체 문자열의 길이에서 x를 뺀 요 값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같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실패 함수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이해되시나요? 제가 되게 날림으로 설명했는데 문자열 알고리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고만 있으면 뭐 하는 건지 절대 모릅니다. 직접 인스턴스를 그려갖고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예,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좀 인스턴스를 여러 개 보여드려서 진짜로 이게 반복된다면 이렇게 되는지 보여드렸을 텐데 그게 아무래도 안 되니까 지금 네, 한번 손으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핵심은 여기에요. 접두사랑 접미사가 같을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뭘 생각한다? 실패 함수를 생각한다. 예, 실패 함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번째 문제 왔어요. 네, 세 번째 문제 날림으로 하고 드디어 네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네, 문제가 길어갖고 링크로 대체했는데 그냥 문제는 다 읽으셨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문제 설명을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문제 설명, n개의 칸으로 구분된 원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원판이 n개의 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n조각짜리 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n칸에 각각 문자가 하나씩 써 있습니다. 그 특정 칸에서 시작해서 n번 읽었을 때 원하는 문자가 된 경우의 수. 뭔 뜻이냐? 원판이 A, A, B, A, A, B, A, A, B였다. 그런데 우리가 뭘 찾고 싶냐? 하면 A, A, B, A, A, B, A, A, B를 찾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A, A, B, A, A, B, A, A, B를 찾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간 방향으로 n번 읽었어요. 요거 되죠? 여기서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읽으면 될 리가 없죠. 여기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A, B, A, B, A, B, A, B 되죠? 예, 이런 식으로 특정 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n번 읽었을 때 원하는 문자열, 우리가 찾고 싶은 문자열이 되는 경우의 수, 즉 여기 있는 이 인스턴스에서는 경우의 수가 3이 되겠죠. 네, 그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문자열 검색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단원이, 지금 제가 하는 세미나의 주제가 문자열 검색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자열 검색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원판에 적혀있던 문자열 있잖아요. 원판에 적혀있던 문자열, 이 테크닉은 되게 많이 쓰이는 테크닉인데 원으로 되어 있는 어떤 특정 구조에 대해서 많이 쓰이는 테크닉입니다. 한번 기억해 두세요. 네, 원판에 쓰여있는 문자열을 2개 이어붙입니다. 이 원래 문자열이 t였다. 그러면은 똑같은 t를 하나 더 이어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p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p를 찾습니다. 그런데 p는 길이가 n이기 때문에 t랑 똑같기 때문에 얘랑 같은지 보고 얘랑 같은지 보고 얘랑 같은지 보고 점점점점 얘랑 같은지 보고 뭐 점점점 뭐 얘랑 같은지 보고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경우는 얘가 같았다면 앞에 얘랑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번 세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 경우는 빼고 요 앞에 것까지 요렇게 p랑 t랑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결국 무슨 뜻이에요? t 2개 붙인 tt에서 p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KMP 알고리즘을 여전히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 문자열은 t를 두 번 뻥튀기 하고 두 배로 불리고 p에서 실패 함수를 찾은 다음에 이 p를 t에서 찾자,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 끝 문자열은 빼고, 그러니까 이 끝 문자열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t에서 마지막 문자열 빼기, 여기서 마지막 문자열 빼기, 거기서 p를 찾으시면 됩니다. 몇 번 나왔는지 세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게 모든 원판에서 그 찾는 저기 문자열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뭐 생각하시면 간단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n개가 돌아서 맞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n개 돌아서 맞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n개 돌아서 맞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n개 돌아서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n개 돌아서 맞았다는 얘기인데, 그거 뭐냐? 여기까지 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죠. 처음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총 n개가 맞았다. 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판에서는 문자열 두 개 이어 붙인 다음에 여기 찾아주시면 돼요. n개짜리, 길이 n짜리 문자열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갖고 왔냐? 다른 문자열 검색 알고리즘을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오늘 제가 어차피 분량 조절 대실패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미리 선언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미 분량 조절 대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좀 더 늘리셔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실패한 거긴 한가? 어쩌면 맞출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예, 두 번째 알고리즘을 하기에 앞서서 해시 함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해시 함수.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컴퓨터 과학을 했다면 해싱이 뭔지, 해시가 뭔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시란 뭐냐? 임의의 데이터를 다루기 쉬운 값으로 매핑하는 함수입니다. 그게 해시 함수예요. 임의의 데이터, 어떤 데이터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뭐든지 갖고 와요. 그 다음에 그 값을 함수에다 넣습니다. 함수가 뭐예요? 블랙박스죠. 어떤 박스가 있어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 다루기 힘든 데이터, 뭔지 몰라요. 형태도 뭔지 몰라. 그거를 갖고 와서 여기다 넣으면 다루기 쉬운 값이 나옵니다. 다루기 쉬운 값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다루기 쉬운 값, 뭐 예를 들어서 정수 아니면 특정 문자열, 뭐 이제 이런 값들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임의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다루기 쉬운 값으로 매핑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예시를 좀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해시 함수에다가, 이게 해시 함수예요. 이게 해시 함수입니다. hx 해시 함수. 이 해시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면 해시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을 저장하고 싶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을 저장할 겁니다. 사람들의 정보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번호를 붙이고 싶은데, 번호를 붙인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디에 저장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장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임의의 데이터를 다루기 쉬운 값으로 매핑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춥시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 임의의 데이터예요. 얘를 다루기 쉬운 값으로 매핑해요. 그런 함수를 하나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사람을 여기다 넣어서 뭐 하려는 거지? 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넣어서 다루기 쉬운 값이 나오도록 하는 이 함수,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함수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의 나이, 네, 혹은 이 사람의 이름, 이런 거 다루기 쉽잖아요. 얘는 그냥 인티저고 얘는 그냥 뭐 몇 글자 안 되는 스트링일 테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넣었을 때 다루기 쉬운 값으로 매핑이 되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해시 함수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제 이거는 제 학번인데, 네, 주민등록번호 제가 이따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어요. 네, 이거 제 학부 때 학번인데 지금 학번 아닙니다. 학부 때 학번이에요. 예, 제가 몇 학번인지 다 드러나게 됐는데, 제 학번을 비롯해서 제 동기들 학번, 제 후배들 학번, 제 선배들 학번이 다 있겠죠. 이 연세대 학번입니다. 예, 연세대가 아닌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연세대 학번이에요. 그걸 이 학번을 뭐 이대로 다뤄도 상관은 없는데 좀 더 다루기 쉬운 값으로 매핑을 하고 싶어요. 다루기 쉬운 값으로 매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매핑을 할 거냐? 끝에 두 자리만 떼겠습니다. 끝에 두 자리만 뗄 거예요. 두 자리를 떼서 얘를 아웃풋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학번, 제 학부 때 학번은 매핑을 시키면, 해시 함수에다가 매핑을 시키면 70이라는 이 정수가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가능한 모든 함수들을 우리가 해시 함수라고 부르고, 그 해시 함수에다가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을 우리가 해시 값이라고 부릅니다. 해시 함수를 왜 굳이 끝에 두 개를 떼죠? 앞에 두 개 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돼요. 해싱 했는데 70이 아니고 2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해시 함수를 정하시면 모든 사람들의 학번에 대한 해시 값이 20으로 고정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주민등록번호 아주 좋은 예시예요. 예, 주민등록번호 다 쓸 뻔했죠. 예, 주민등록번호 여기까지만 이렇게 쓸게요. 예,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루기 어려워요. 13자리나 되죠. 그럼 가운데 하이픈도 있어요. 얘를 인풋으로 하는 해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다 더해서 모듈러 11을 해라. 다 더해서 모듈러 11을 쳐라. 이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해시 함수로. 그래서 9 더하기 6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이렇게 해서 모듈러 11을 칩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2였다. 그러면은 이 함수의 해시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의 해시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해시를 하면 뭐가 좋냐? 뭐가 좋은지 알아야 되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해시 함수 갖고 와서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뭐 하는 건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같은 데이터는 같은 해시 값을 가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 함수에다가 값이 같은 값이 들어갔는데 다른 값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는 같은 해시 값을 갖는 거예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탐색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탐색하는 데 쓸 수 있어요. 네, 아주 정말 나이브한 예시인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 0부터 만까지 총 1001칸에 1001개의 책장을 준비합니다. 그 책을 하나 갖고 와요. 이 책을 저장할 거예요. 이 책을 저장이 아니고 이 책을 꽂아 놓을 거예요. 책장에다가. 근데 어디다 꽂아 놓느냐? 이 책의 총 페이지 수를 봐요. 이 책이 415페이지다. 그러면은 여기 415번째 칸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이 책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도서관은 그래요. 이 책의 페이지가 10,000페이지를 넘는다. 10,000페이지 이상이다. 그럼 그냥 바로 여기다 꽂아 넣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책을 정리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누군가 왔어요. 누군가 와서 물어봐요. 혹시 여기 도서관에 이런 책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책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진작에 이름 순으로 정렬해 놨다면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책장이 10,000개밖에 없었대요. 예, 그래서 이 책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어요. 누가 와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책의 총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죠? 예, 그걸 알 리가 없겠지만 아무튼 알았다고 해봅시다. 이 책의 총 페이지 수는 610페이지예요. 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 책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610번째 여기로 가서 610 여기가 아닌데 아무튼 네, 610번째 책장으로 가서 이 책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이 만약에 한 1000권쯤 있다고 해볼게요. 이 도서관에는 책이 1000권밖에 없어요. 1000권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대략 이 책들이 골고루 여기에 나눠 가질 테니까 각각 책장에 꽂혀있는 책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장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장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여기까지가 해싱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해시 값을 이용해서 값을 찾는 데 쓸 수가 있어요. 찾는 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또 뭐 다른 예시, 뭐 장난감 정리 이런 거에도 해시를 쓸 수 있습니다. 장난감 정리에도 해시를 쓰는 거예요. 장난감 상자는 한정돼 있거든요. 이 상자에다가 모든 장난감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네, 구겨져도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하냐? 여기서부터 각각 기억, 니은부터 히읗 이렇게 번호가 아니고 이렇게 한글 자모를 매긴 다음에 이 장난감의 이름에 해당하는 곳에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네, 닌텐도 스위치 여기다 넣으면 되죠. 이렇게. 네, 컴퓨터 그럼 어디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컴퓨터 장난감이 아니지만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중에 이 장난감 어디 갔지? 그러면 이름을 기억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그 상자에서 그 장난감을 찾으면 되겠죠.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장난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장난감을 다 늘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박스에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박스가 마침 24개밖에 없었던 거죠. 24개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지? 예, 박스가 마침 몇 개가 있는 거죠. 예, 박스가 마침 14개가 있었던 거죠. 예, 죄송합니다. 24개가 아니고 예, 박스가 마침 14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해싱을 이용하는 이유 이해되셨나요? 같은 데이터는 같은 해시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를 찾을 때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할 때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할 때 이렇게 상자에다 담아놓고 그 상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값을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값을 다 볼 필요가 없고 해당하는 해시 값에 해당하는 요 부분, 해당하는 해시 값에 해당하는 요 부분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책장이니까 책이 여러 권 꽂힐 수도 있고 여기 장난감 상자니까 장난감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서관에 책이 10,000권 이상이 있어요. 20,000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뜻은 뭐냐? 서로 다른 책인데 페이지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 책도 보니까 100페이지, 이 책도 보니까 100페이지예요. 근데 이 두 책이 달라요. 그런데 별 수가 없죠. 지금 책장은 10,000개밖에 없으니까, 10,000개밖에 없으니까 별 수 없어요. 얘도 100번째에다 꽂아놓고 얘도 100번째에다 꽂아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가 같은 해시값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거 당연합니다. 당연히 가질 수 있다. 그렇다. 아주 당연하죠. 당연히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당연합니다. 전체 해시 값에 해당하는 요 범위, 우리가 이거 뭐라 그러죠? 해시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 뭐라 그럽니까? 공역이라고 부르죠. 이 공역의 크기보다 데이터가 더 많다면 비둘기집의 원리에서 반드시 같은 값을 가지는 데이터가 두 개 이상 존재합니다.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역의 크기에 해당하는, 공역의 개수에 해당하는 그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럼 반드시 같은 해시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시값은 가질 수 있습니다. 책이 2권밖에 없는데 우연히 얘도 200페이지고 얘도 200페이지일 수 있죠. 그러면 같은 해시값을 가지는 거고 얘네 이 두 책은 같은 책장에 꽂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가 같은 해시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 생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예. 같은 사람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블랙박스에다 넣었잖아요. 우리 해시값을 뭐라고 해요? 여기다가 이 사람의 생일이 언제냐? 이걸 물어봅니다. 생일. 근데 생일이 나오죠. 각각의 사람마다 해당하는 해시 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유명한 문제죠. 사람이 몇 명 이상 있으면 생일이 같을 두 사람이 있을 확률이 50%를 넘어간다. 몇 명 정도라고 하죠. 대략 23명 맞나? 26명인가? 아무튼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생일을 적어주시면 그 중에서 2명 이상 생일이 같은 사람이 나올 확률이 아까보다 적어졌네. 예. 네, 좀 낮겠네요. 예, 그래도 어쨌든 23명 이상이었다면 절반의 확률로 두 사람의 생일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역의 개수는 365개예요. 366개예요. 가능한 생일은 366개잖아요. 그런데 뭔가 직관적으로는 한 100명쯤 와야 같은 값이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30명이 채 안 되더라도 50%의 확률로 같은 값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싱이 만능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값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시 값을 가질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해시 값의 충돌이라고 불러요. 해시값이 충돌이 나면은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냐? 가능한 모든 버켓을 다 쓰고 싶은데 이 칸들을 가능한 모든 저장소를 다 쓰고 싶은 거예요. 장난감 상자 기억나시나요? 가능한 모든 장난감 상자들을 다 쓰고 싶어요. 장난감을 고르게 넣고 싶으니까. 그런데 히읗으로 시작하는 장난감이 없어서 이 장난감 상자는 놀고 있고 나머지 상자만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되게 안 좋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해싱을 할 때는 해시 값이 충돌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 예시 기억나시나요? 학번 예시. 제가 이 끝에 두 자리를 따서 이걸 해시 값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에 두 자리를 따서 해시 값으로 하겠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말이 되죠. 해시 함수로 기능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의 학번이 충돌이 날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2000년 이전에 입학하신 분들 계실 테니까. 예, 아무튼 2000년 이후에 입학하신 분들의 모든 학번이 다 충돌이 나는 거예요. 앞에 두 자리를 떼겠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해싱을 했는데 그 해싱한 값이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앞에 두 자리를 뗐기 때문에 00부터 99까지 가능한 값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좋은 해시 함수는 뭐냐? 결국에 해시 함수가 좋다. 그러면 그 해시 함수는 뭐냐? 좋은 해시 함수는 충돌이 안 나는, 충돌이 덜 나는, 최대한 나지 않는 함수다. 즉 다시 말해서 공역이 있을 때 이 공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해시 값의 결과가 여기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해시 함수다. 즉 좋은 해시 함수가 가질 조건은 뭐냐?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이 전체가 총
m칸이라고 한다면 여기 각각에 들어갈 확률이 n분의 1이다.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갈 확률도 n분의 1, 여기 들어갈 확률도 대충 n분의 1이 된다면 그거는 좋은 해시 함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왜 주구장창 해싱을 설명했느냐. 문자열 검색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도 검색할 거예요. 검색할 거니까 뭐예요? 이 문자열을 해시 함수에다 넣어서 다루기 쉬운 값을 하나 만듭시다. 다루기 쉬운 값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모든 문자열에 대해서 다 해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같은 해시 값을 가지는 문자열이 있다면 걔네 두 개는 같은 문자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공역을 상당히 많이 설정했다면. 네, 그런 성질을 이용하고자 문자를 검색할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싱은 값을 탐색하는데, 값을 찾는데 많이 쓴다. 문자열 검색하는데도 해싱을 쓰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으로 하는 해시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있으면 여기에 입력으로 스트링을 넣을 거예요. 스트링. 출력으로는 인티저 하나가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해싱이 뭔지, 그리고 문자열 검색에 해싱을 쓰는 이유. 해싱을 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검색에 쓰기 쉬우니까. 네, 해싱은 검색에 쓰기 쉽습니다. 왜냐면 비교하기가, 해싱을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그냥은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냥은 비교하기가 힘든데 그냥 이 해시 값만 딱 놓고 비교하면 아, 얘네 둘이 실제로 같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걸 금방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싱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으로 하고 어떤 인티저를 출력으로 하는 그러한 해시 함수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그러한 해시 함수를 생각하는 알고리즘이 카프라빈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입력으로 하는 이러한 해시 함수를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좀 무섭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그래서 문자열이 S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S 문자열이 이렇게 있어요. 1번째 칸부터 두 번째 칸 해서 점점점 n번째 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x는 어떤 수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일단 2라고 할게요. 어떤 수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1만 아니면 돼요. 1은 안 되고, 사실 1도 되는데 뭐 1은 별로 의미가 없죠. 예, 1은 하지 말고 2부터 무슨 수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2라고 할게요. 그러면 si에다가 2의 n-i승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S1, 얘가 뭐 S1에 해당하는 요 문자 있죠? 요 문자. 이 문자의 아스키 값에다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S의 0이겠네요. 이 문자의 아스키 값에다가 뭘 곱하냐? 2의 n-1승 얘를 곱합니다. 물론 아스키 값이 아니어도 돼요. 뭐 이 문자열이 소문자 A부터 소문자 Z까지로 이루어진 문자열이다. 그러면은 얘는 0에다 대응시키고 1에다 대응시키고 얘는 25에다가 대응시켜갖고 26에다가 대응시켜갖고 이거를 그냥 거기다가 쓰셔도 되고 그냥 아스키 값을 갖고 오셔도 되고 얘 97, 98 뭐 이런 아스키 값을 갖고 오셔도 되고 근데 뭐 무궁무진합니다. 어쨌든 이 S 0번째에 있는 문자를 어떻게 치환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뭐 그냥 저는 귀찮으니까 아스키 값을 쓰긴 합니다만 그냥 아스키 값으로 생각을 하고 퉁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렇게 곱해줘요. S 1번째에는 뭘 곱해주냐? 2에 n-2승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점점점 해서 S에 n-1승에서는 뭘 곱해줘요? 2에 0승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요. 얘네를 전부 다 더해요. m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값을 전부 다 더해요. 이 값이 요 해시 함수의 이 해시 함수의 해시 값이 되는 겁니다. 이 해시 함수를 그렇게 정의할 거예요. 이 해시 함수에 길이 m짜리 문자열을 넣는다면 그 문자열의 해시 값은 이렇게 될 것이다. 얘로 정의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얘를 그냥 쓰면은 값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적당히 모듈러를 칠 거예요. 모듈러 적당히 큰 수, 뭐 m이라고 적을게요. 적당히 큰 수. 그러면 이 해시 값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 아까 그 T에서 P를 찾는 알고리즘 있잖아요. T에서 P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요 P에 해당하는 P에 해당하는 해시 값을 구해요. 얘가 길이가 m자리라면 이 P에 해당하는 해시 값을 하나 구합니다. 얘를 이 H 함수에다가 넣고 나온 밸류를 하나 구해요. 그 해시 값을 우리가 HV라고 해볼게요. 해시 밸류. HV라고 할게요. 귀엽게 생겼네. HV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t에서 길이가 m인 모든 문자열을 다 보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도 해시값을 찾고, 얘에 대해서도 해시값을 찾고, 얘에 대해서도 해시값을 찾고, 얘에 대해서도 해시값을 찾고, 점점점점 이렇게. 길이 m짜리 모든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서 해시값을 계산합니다. 해시값을 계산해서 이 중에 누군가가 봤더니 hv가 나왔어요. 해시값이 hv래요. 그럼 이거 무슨 뜻입니까? 얘랑 얘랑 같을 가능성이 있다. 완전히 같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해시값이 동일할 때는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으니까 직접 비교해봐야지. 얘랑 얘랑 해시값이 같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 처음부터 비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같으면 찐으로 같았다. 그러면은 P 안에 T가 있구나. 이렇게 T 안에 P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직접 비교해봐야 되냐?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시값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데이터일 수 있음에 주의해야 됩니다. 해시값이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같은 해시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값이 동일하다면 얘네 두 개를 직접 비교해봐야 돼요. 네, 그럼 이걸 나이브하게 계산하면 시간복잡도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거 계산하는데 일단 n만큼이 걸리죠. 시간복잡도. 그리고 이 각각의 문자열은 전체에 몇 개가 있어요? t개가 있죠. t개가 있고 이거 스몰 m인데 p라고 할게요. 네, 저 해시값을 계산하는데 p가 걸리고, 이 t 중에서 길이 m인 부분 문자열은 전체 t개가 있는데 얘 몇 번 계산해야 돼요? 하나 계산하는데 이만큼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브하게 계산하면 시간복잡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야 그냥 아까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쵸?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해시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si부터 시작하는 길이 m, i부터 시작하는 길이 m인 이 문자열 있잖아요. 얘 해시값을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i부터 시작하는 길이 m인 해시값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si번째는 2에 m-0, 1 이거를 곱하죠. si 더하기 1에는 2 곱하기 m-2 점점점 si 더하기 m-1에는 2에 0 얘를 곱할 거예요. 이거가 해시값이잖아요. i에서부터 시작하는 길이 m짜리 문자열의 해시값이죠. 그러면 i 더하기 1부터 시작하는 길이 m짜리, 이 i 더하기 1번째부터 시작하는 길이 m짜리 문자열의 해시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걔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면 돼요. 마이너스 1 i 더하기 2 2의 m-2 점점점 s에 i 더하기 m-1 곱하기 2의 1승 s에 i 더하기 m 2의 0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뭔가 형태가 비슷하죠? 비슷해 보이죠? 얘랑 형태가 비슷해요. 실제로 비슷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슷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 부분 비슷해요. 이 부분이랑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비슷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비슷해요? 지금 여기서 2배 했더니 이 네모친 부분을 2배 했더니 이 값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부분을 2배 했더니 이 값이 됩니다. 그럼 이 원래 값을, 여기 있는 값을 라지 h라고 했다면 라지 h에서 뭘 빼요? s의 i번째 문자 곱하기 2의 m-1승을 뺀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s의 i 더하기 m 곱하기 2의 0승. 네, 1이죠. 네, 이걸 해주면 이 다음 i번째 1번째 문자부터 시작하는 길이 m짜리 문자열의 해시값이 바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안다면 얘가 5, 1만에 구해지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뭐 한번 직접 써보세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뭐 좀 더 정리를 해주면은 이제 2 곱하기 h 빼기 2의 m승 곱하기 si 더하기 2의 0승 곱하기 s의 i 더하기 m이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해시값은. 이게 뭐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연속한 문자열의 해시값을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뭔가 등비 수열의 비스무리한 그런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2를 곱하면 여기가 되니까 원래 거에서 얘를 빼고 나머지 거에다 2를 곱하고 얘를 더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듈러를 쳐줘야 되는데, 모듈러를 칠 때 뭘로 치는 게 좋아요? 소수로 치는 게 좋겠죠.
큰 소수에 대해서 모듈러 값을 구한다. 해 모듈러 값을 구한다. 네, 최대한 충돌을 피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프 라빈의 알고리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에 해당하는, 패턴에 해당하는 해시 값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가 완전히 같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기본적으로는 강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매번 이 해시 값이 동일할 때마다 비교를 해줘야 된다. 직접 비교를 해야 된다. 왜냐? 해시 함수 다를 수도, 그러니까 해시 값이 같아도 원래 있는 데이터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확률은 낮습니다. 그 큰 소수를 우리가 m이라고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10의 9승 플러스 7 뭐 이런 m이라고 해볼게요. 큰 소수. 그러면 이 m에 대해서 모듈러를 쳤으니까 이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고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하려면 확률이 얼마나 되죠? n분의 1이나 n분의 1 정도 되죠. 왜냐면은 얘가 고르게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20의 9승 더하기 1에 대해서 그러니까 n분의 1에 해당하는 확률, 이 확률 낮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낮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분의 1의 확률로 두 개가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직접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얘랑 얘랑.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원래 문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아까 풀이는 동일합니다. t를 두 개 이어 붙이고 끝에서 문자 하나 빼요. 여기서 p를 찾을 겁니다. 여기서 p를 찾을 거예요. t 두 개 이어 붙이고 여기서 p를 찾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p에 해당하는 해시값을 구하고 여기 이 원래 문자열 여기 있는 이 t 두 번 이어 붙인 이 문자열에서도 앞에서부터 n개만큼 계속 해시값을 구합니다. 이거 한번 구하고 나서는 5일 만에 여기까지 해시값 구할 수 있죠. 얘의 해시값 구할 수 있죠. 5일 만에. 그 다음에 또 5일 만에 얘에 해당한 해시값 구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충돌이 날 수가 있어요. 충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날 수가 있어요. 충돌이 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최대한 큰 소수를 사용한다. 큰 소수로 모듈러를 친다. 모듈러를 이용한다. 네. 그래서 이때 확률이 얼마라 그랬죠? 충돌할 확률이 n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큰 소수로 모듈러를 쳤을 때 충돌할 확률이 n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못 믿어요. n분의 1이나 돼요. 확률이. 뭐 10억분의 1 정도지만 뭐 로또 한 번쯤 당첨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10억분의 1 정도 되는데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안정장치를 걸어둡니다. 그 안전장치는 뭐냐? 다른 해시 함수, 두 번째 해시 함수를 이용한다. 아까 그 카프라빈 알고리즘에서 썼던 해시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떤 꼴이었냐? 이런 꼴이었어요. si 곱하기 x의 n-i 이런 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사실은 이런 꼴이었죠. 모듈러 m 이런 꼴이었죠.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x값 바꿀 수 있어요. 2가 돼도 되고 3이 돼도 좋고 7이 돼도 좋습니다. 또 뭐 바꿀 수 있어요? 이 값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소수로 나눌지 어떤 소수의 모듈러를 칠지 그것조차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전 하나만 바꿀게요. 아까 밑이 2라고 계산을 했는데 3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 새로운 해시 함수를 이용한다. 그러면 해시 함수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p의 첫 번째 해시 함수에 대한 값 h1을 구하고 두 번째 해시 함수에 대한 값 h2를 구합니다. 그리고 요 원래 문자열, 이 tt 문자열에서도 각각 n개의 부분 문자열, 길이 n인 부분 문자열에 대해서 h1과 h2의 값을 첫 번째 해시 함수에 대한 값과 두 번째 해시 함수에 대한 해시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p랑 여기 있는 부분 문자열이 일치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구한 첫 번째 해시 함수에 대한 값도 같아야 되고 두 번째 해시 함수에 대한 값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1과 h2를 모조리 다 비교하는 거죠. 얘네 두 개가 다 같아야만 비로소 얘랑 얘가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충돌할 확률, 진짜로 충돌할 확률 h1과 h2가 전부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h1과 h2가 전부 다 같은데 다른 문자열이었다. 그럴 확률은 대략 계산해보면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
저기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독립이 아니라면 뭐 아무튼 대략 계산하자면 H1이 같은 확률 n분의 1이죠. H2가 같은 확률 n분의 1이죠. 그러니까 m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엄청 커지는 거죠. 원래 10의 9승 정도였는데 10의 18승 정도가 되는 거죠. 네, 모듈러를 치는 소수를 10의 9승 말고 한 뭐 10의 15승 정도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충돌날 확률이 10의 30분의 1, 3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로또 한 번 당첨돼서는 안 돼요. 연속으로 막 몇 번 당첨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장치를 걸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프라빈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왜냐면 이 알고리즘에 이 문제에서는 카프라빈 알고리즘 적용할 때 모든 부분 문자열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면 같은 문자열이 있다면 같다면 모든 걸 다 세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AAAA에서 AAA를 찾고 싶어요. 그럼 이거 3번, 4번 찾아진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 둘, 셋, 4번 찾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매번 찾을 때마다 당연히 해시값 같을 거란 말이죠. 얘랑 해시값이 같을 거예요. 그때마다 해시값 같은데 데이터가 다를 수 있으니까 비교해볼까 하고 비교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교하면 안 된다고 나이브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카프라빈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해시값이 같은 것만으로 그냥 같다고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될까? 라는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해서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충돌할 확률을. 그래서 충돌할 확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첫 번째, 이 m을 큰 걸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시함수 2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확률이 제곱이 돼요. 이래도 못 믿었다. 한 번 더 쓰시면 됩니다. 다른 해시함수, 세 번째 해시함수 갖고 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의 해시함수를 준비하고 m을 큰 수, 아주 큰 수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뭐 당연히 조금이지만 틀릴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예, 5번째 문제. 예,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예, 길이가 L인 문자열 중에서 2번 이상 등장하는 문자열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길 때 그걸 찾는 문제고요. 답이 K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문자열에 대해서 길이 K인 모든 부분 문자열, 길이 K인 모든 부분 문자열 있죠? 얘에 대해서 카프라빈 그 해시함수 있죠? 아까 그 해시함수, 그 해시함수의 해시값을 구해요. 다 구합니다. 그 해시값들 중에서 같은 거 2개가 있다면 K 길이를 갖는 문자열 중에서 2개가 같다는 뜻이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2개가 같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큰 공역을 쓰고 뭐 2개 이상의 해시함수를 사용하면 그 확률을 좀 낮출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답이 K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길이가 K인 모든 문자열 해시값을 구하면 그 중에서 같은 값이 2개 이상 있다면 그 답이 K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길이가 K인 2개 같은 문자열이 있대요. 길이가 K인 2개 같은 문자열이 있대요. 그럼 이 뜻은 뭐냐? 길이가 K-1인 2개의 같은 문자열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면은 2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K인 문자열, 길이가 같은, 완전히 같은 길이가 K인 2개의 문자열이 있다라는 뜻은 완전히 같은 길이가 K-1인 문자열이 있다, K-2인 문자열이 있다, 길이가 1인 문자열이 있다. 이것들을 모조리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답이 L이었다면, A-1에 대해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L-2에 대해서도 같은 문자를 찾을 수 있고 1에 대해서도 같은 문자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반면 거꾸로 말해서 L 더하기 1에서는 죽어도 못 찾고 당연히 L 더하기 2 뭐 n-1 길이가 n-1인 문자열에 대해서 당연히 못 찾게 되는 겁니다. 얘를 찾았다면 이 앞에 있는 모든 애들이 찾을 수 있었어야 되니까. 네, 이거 뭐죠? 이분 탐색 쓰시면 됩니다. 네, 길이에 대해서 이분 탐색하시면 돼요. 이분 탐색을 했는데 K를 이제 0과 N 사이 범위로 잡고 돌렸는데 이 K에 대해서 존재한다. 이거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걸로 알 수 있잖아요. 존재한다. 2개의 길이가 같은, 길이가 K인 2개의 서로 다른 문자열이 존재한다. 그렇다는 뜻은 정답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는 뜻이고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는 뜻이죠. 네, 이대로 이분 탐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시함수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시는 거고 그 해시함수는 아까 카프라빈 알고리즘에서 설명해드렸던 그 해시함수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네, 5번째 문제 이렇게 빠르게 넘겼고요. 네,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날림으로 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으로 남겨주시고요. 그 추천 문제도 이렇게 5문제씩 초급, 중급, 고급 5문제씩 준비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오늘 배웠던 것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조금 생각이 필요합니다. 네, DP를 섞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리에서 뭔가 라빈카프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 모르겠다 그러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네, 마지막 수업인데 좀 유종의 미를 거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를 한 번에 하려다 보니까 좀 분량 조절 대실패해갖고 어떻게 좀 날림으로 하는 세미나가 됐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원래 그 머리로 생각한 그런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분량 조절에 대실패해갖고 좀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예, 제가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수업이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이제 여기서 마지막이 되는 거고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슬랙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멘토분들도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평소처럼 제가 10분 정도 더 있을 테니까 질문할 게 있으시면은 슬랙에다가 질문을 해주시고, 네, 뭐 질문할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네, 네 나가셔도 됩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네, 앞으로 네,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는 고급반에서 뵐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했던 뭐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어서 좀 죄송합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질문을 해주세요, 슬랙에다가.